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 등기법 중요한 부분 나갈 부분인데, 우리가 등기법 공부하면서 기본적으로 출제가 많이 되고 꼭 알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차트 5의 절차 총론 파트인데 이 부분은 조금 어려워요. 등기법이 어렵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여기입니다. 이 부분만 잘 넘어가시면 등기법은 쉬워지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본 강의 들어가기 위해서 조금 알아야 될 부분을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등기 신청 행위란 말이 나옵니다. 신청 행위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요 집에 대해서 갑하고 을하고 둘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에 요 이전 등기 어디에 신청할까요? 등기 신청은 그렇죠. 관할 등기소가 됩니다. 등기소에다가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것을 등기 신청 행위라고 부르는데 요 등기 신청할 당시에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때 신청을 받아줍니다. 그 요건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가? 하나가 중요하니까 하나 잘 파악하시는데, 먼저 이 신청행위라는 것은 신청인인 지금 갑과 을이 국가기관인 등기소에다가 일정한 내용의 등기를 할 것을 요청하는 행위를 등기 신청권이라는 말을 사용을 하고, 신청권의 경우는 등기소, 국가기관을 상대하다 보니까 공법상 행위로서 인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비송행위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비송행위라는 것은 송사가 아니다 이 뜻인데, 우리가 등기 신청을 함에 있어서 등기소 인정되는 것이 주로 법원이 담당을 합니다. 법원이 담당하는 것은 크게 둘로 나눠요. 하나가 재판, 송사가 있고 또 하나가 송사가 아니다 해서 아닐 빗자가 붙어서 비송행위로 나눠지는데, 그럼 등기 신청을 했을 경우에 법원, 등기소 쪽에서 재판을 할까요? 재판하지 않겠죠. 재판하지 않고 결정하다 보니까 송사가 아니라 비송행위란 말이 붙게 된 것이고, 등기라는 건 일정한 절차를 요구하기 때문에 절차법상 행위로서 인정이 됩니다. 등기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절차법상 행위로 인정될 것이며, 마지막이 일정 방식을 요구하는 요식행위로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등기 신청 행위라고 칭하는 것은 공법상 행위로 인정할 것이며, 두 번째가 비송행위이고, 세 번째가 절차법상 행위로 인정하게 되어 있으며, 네 번째가 요식행위의 성질을 갖고 있는 것이 신청행위의 성질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배웠던 것은 등기소가 어디인가 우리 한번 다뤘죠. 다뤘고 그 다음에 절차법이라고 기본 개념이 될 것이며, 요식행위 어떤 방식을 요구할 경우에 어떤 방식을 요구할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중요하다 보니까 방식을 추구할 때 요건이 충족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요건의 경우는 처음 나온 것이 세 가지 요건 중에서 가장 처음 나온 능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신청함에 있어서는 등기 권리자로 칭하는 자가 있고 등기 의무자로 정해지는 자가 정해지는데, 권리자는 누구이고 의무자가 누구이냐 뒤에 한번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이 집에 대해서 아까처럼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체결했을 경우에 매도인이 있고 매수인이 있어요. 둘 간에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서 매도인, 매수인 이 말을 많이 쓰는데, 등기법 공부할 당시에는 매수인, 매도인보다는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로서 많이 활용을 합니다. 등기를 통해서 이전 등기를 만약에 갑이 을에게 해주게 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누가 취득했나요? 매수인이 취득했죠. 매수인이 취득하는 자, 다른 말로 등기 권리자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매도인의 경우는 소유권을 넘겨주면서 소유권을 상실하게 돼 있으니까 등기 의무자로서 정해집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매매 계약에 있어서는 매도인이 의무자가 되고 매수인이 권리자로서 둘로 양분이 됩니다. 이럴 경우에 그럼 의무자가 능력을 어디까지 요구할 것이냐, 그 다음에 권리자 능력 어디까지 요구할 것이냐가 차이점인데, 능력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가질 능력 같은 경우는 자연인의 경우는 권리 능력이라는 능력이 있고 의사 능력이 있고 행위 능력으로 구별을 해요. 민법 공부할 때 능력은 세 개로 세분해서 권리 능력이 있어야 될 것이고 의사 능력이 있고 법률 행위할 수 있는 행위 능력으로서 나눠집니다. 권리 능력이란 것은 사람만 있으면 누구나 다 가는 능력으로서 나이상으로 1살 이상만 되면은 다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사람만 있으면 누구나 가는 능력이 권리 능력으로서 민법 2주에 보게 되면, 자연인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해서 권리 능력과 의무 능력은 사람만 있으면 가는 능력이 바로 권리 능력으로서 1살 먹은 어린애이건 80드신 어르신이건 똑같이 권리 능력은 인정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단계가 한 높은 능력이 의사 능력인데, 의사 능력은 사멸의 구별 능력이에요. 구별 능력.
구별 능력이란 것은 어떤 행위를 놓고 봤을 경우에 이 행위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옳은 건지 틀린 것인지를 구별할 나이를 의사 능력이라고 부릅니다. 약 나이상으로 12한 3세 정도 되는 나이를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애들을 키워보신 입장에서 이제 한 2살, 3살 정도 되면 아마 대소변을 구별하죠. 2살 정도 되면 저도 애 키운 경험만 해서 2살 정도 전후로 이제 대소변을 구별이 들어가는데 한 3살 먹은 애가 한 4살? 4살 정도 되는 애기가 밥 먹다 말고 오줌을 쌌습니다. 모르고 오줌을 쌌어요. 그 밥 먹다 말고 두들겨 패나요? 아니죠. 실수할 수 있으니까 그냥 옷 갈아입힌 다음에 밥 먹일 겁니다. 그죠? 반대로 중3짜리 아들이 밥을 먹다가 오줌을 찍 쌌습니다. 가만 놔둘까요? 반 죽여놓겠죠, 이거는. 이게 바로 의사능력이 있는 차이점이에요. 내가 한 행동이 잘못된 것인지 아는 나이가 의사능력이 있다고 표현하는 것이어서 구별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의사능력 또는 책임능력을 사용을 해요. 책임능력에서 구별할 능력이 있다는 얘기는 잘못한 거에 대해서 책임받을 능력에서 책임능력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우리는 이 능력보다는 의사능력이라는 말 많이 쓰니까 참고하라고 넘어갈 부분이며 행위능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제한능력자에서 3명을 제외한 나머지를 행위능력이 있다고 부릅니다. 그래서 미성년자, 그 다음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요 3명을 제외하고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이렇게 3명이 행위 무능력자로 인정되니까 요 3명을 제외한 나머지가 행위능력이 있다고 부르는 겁니다. 가장 높은 능력이 행위능력으로서 이렇게 단계별로 쭉 정해지는 것이 내용인데 이럴 경우에 능력은 어디까지 요구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의무자 입장에서는 권리를 뺏기는 자 입장이니까 능력 어디까지 요구하느냐 의무자는 의사능력도 가져야 될 것이며 행위능력 당연히 가져야 돼요. 하지만 권리자 입장에서는 취득하는 자 입장이니까 여기는 의사능력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며 행위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중요한 것이 어떤 게 중요한 것이냐? 똑같은 거는 물어보질 않아요. 차이 나는 것이 바로 출제 파트가 되니까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똑같은 것은 시험에 답이 안 되고 엇갈리는 부분이 차이가 돼서 답으로 체크가 되니까 이 부분을 나중에 참고하시는데 자, 권리자 입장은 취득하는 자 입장입니다. 취득하는 자 입장에서는 의사 능력만으로도 당연히 가능해요. 행위 능력은 요구되지 않습니다. 흔히 얘기할 때 우리가 설날 세뱃돈을 줍니다.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손자 자녀한테 세뱃돈 줄 때 세뱃돈 준과 동시에 미성년자인 학생들이 돈 받을 때 잘 받지 않던가요? 잘 받죠. 취득하는 거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니까 행위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뺏기는 자 입장에서는 의사 능력하고 행위 능력을 둘 다 가져야지만 등기 신청할 수 있도록 제한이 걸리다 보니까 요게 차이가 발생이 되어서 요걸 물어보는 것이 문제점이에요. 여기서 하나 더 나가게 되면 어떻게 나오느냐? 시험 지문이 이렇게 나옵니다. 행위 무능력자라 할지라도 의사 능력이 있는 한 단독으로 소유권 보존등기나 상속등기 같은 경우는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줍니다. 왜 그럴까? 단독 신청한다는 얘기는 등기 권리자가 혼자만 신청하는 등기예요. 권리자 능력 어디까지 요구하느냐? 의사 능력만 있으면 신청할 수 있으니까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겁니다. 지금은 처음이니까 공부할 때 취득하는 자가 누가 된다? 권리자가 되고 상실하는 자가 의무자가 된다. 매매계약에 있어서는 매수인이 권리자 입장, 매도인이 의무자 입장이고 능력은 어디까지 요구하느냐? 둘 다 똑같이 의사 능력은 가져야 되는 건 당연한 입장이 되겠지만 행위 능력은 누구만 요구했느냐? 의무자만 요구를 하게 돼 있으니까 이 차이 나는 부분만 잘 이해해서 세분하시면은 한 단계 넘어갈 수가 있고요. 나중에 이제 시험이 이제 공부가 진행이 되면서 조금씩 공부가 진행이 되면 이런 지문을 잡아낼 수 있는 능력이 올라갑니다. 등기법 같은 경우는 시험 나온 대로 주질 않아요. 응용에 대해서 출제하다 보니까 배운 대로 풀게 되면은 답이 잘 안 나와요. 응용에서 한 단계 높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응용하는 단계까지 우리가 올라서게 되면은 기출문제이건 예상문제이건 충분히 풀 수 있으니까 거기까지만 이제 다 가면 우리는 공부가 끝났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처음이니까 여기까지만 잡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능력이 없을 경우에 등기 신청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능력이 없는 자의 경우는 출석이 없는 걸로 봅니다.
각하정하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등기관이 모르고 등기 실행했을 경우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게 문제예요. 무능력을 관고하고 등기 실행했을 경우에 이 등기는 실체 관계에 부합하는 한 유효하다가 판례 입장이 됩니다. 아니 왜 유효입니까? 능력이 없는데 무능력자 같은 경우는 무효가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등기 유효권 과거에 배울 때 아마 지지난 시간 배운 것 같아요. 지지난 시간 배울 경우에 유효권 중에서 등기법상 무효 등기 두 개 있다고 배웠습니다. 이 두 개 꼭 외우셔야 되는데 하나가 관할 위반 등기, 당연히 무효 등기이고 또 하나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도 무효로 빼더라. 두 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실체와 부합하는 한 유효하다가 판례 입장이 되어서 무능력을 관고하고 실행한 등기를 할지라도 실체와 부합하는 한 유효 등기로서 인정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나오는 요건 중에 하나가 진인데 신청의 진이라는 것은 신청할 당시에 본인의 진짜 의사에 의해서 등기 실행이 돼야지만 이 등기도 유효 등기로서 받아줍니다. 그럼 진위가 없다고 표현하는 것은 우리가 민법 공부할 때 비진위 표시나 통정의 표시나 착오, 사기 강박 등에 대해서 흠결과 하자 등이 있을 경우에 이런 등기 신청행위는 받아주면 안 돼요. 받아주면 안 되는데 만약에 등기관이 이를 관고하고 실행이 되었을 경우에 이 등기도 무효 등기이냐 유효 등기이냐 이게 문제인데 실행이 된 경우도 실체와 부합하는 한 유효 등기로서 인정이 됩니다. 여기 크게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요식성의 얘기인데 등기는 요식행위입니다. 방식을 요하게 돼 있으니까 방식에 어긋난 경우도 등기는 각하를 해야 돼요. 각하하게 돼 있지만 방식에 어긋났다 할지라도 일단 실행이 되어서 실체와 부합하는 한 이 등기도 유효 등기로서 인정하겠다가 판례장이 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전부 다 유효하다, 유효하다, 유효하다 세 개가 다 나왔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출제한다 그러면 어딜 내고 싶을까요? 진위가 없는 경우 이거 나올 거 있을까요? 없겠죠. 요식성 출제할 게 얼마 없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출제할 건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출제해서 24회 때 기출하고 들어온 것이 기출문제이며 요것이 시험지문상 출제된 것이 내용이 되므로 요 능력 같은 경우 차이 나는 부분만 잘 정리하시면은 이 부분은 넘어갈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정리할게요. 등기 의무자 같은 경우 능력 어디까지 요하느냐? 의사 능력 플러스 행위 능력까지 요한다 기억하시고 권리자 같은 경우는 의사 능력만으로도 등기 신청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까지만 세분하시면 요 가장 중요한 파트를 정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청을 함에 있어서 신청할 자격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의 매회 나오는 부분인데 신청 적격이라는 말 사용을 해요. 적격 좀 올리겠습니다. 자, 적격이라는 것은 이제 누가 등기 신청할 수 있냐 능력을 얘기하는데 능력이라는 것은 등기 신청 능력 다른 말로 해서 적격 그렇게 표현을 하고 등기 권리자나 등기 의무자가 될 수 있는 지위나 자격을 적격 그럽니다. 크게 이제 인정되는 경우와 부정하는 경우 둘로 나눠지는데 인정하는 경우 부정하는 경우에서 먼저 인정하는 것부터 먼저 볼게요. 이 부분은 워낙 중요하니까 이거 잘 파악하고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크게 놓고 봤을 경우에 우리 민법상에서 우리가 법률행위 하는 주체를 인이라고 표현을 해요. 인의 경우는 둘로 세분했는데 하나가 자연인과 또 하나가 법인으로서 인정이 됩니다. 자연인 등기 신청할 수가 있고 법인도 가능해요. 근데 자연인의 경우는 사람만 있으면 모두 등기 신청할 수 있는 능력을 인정을 합니다. 반대로 사망한 자 등기 신청할 수 있을까? 사망한 자의 경우는 등기 신청할 수 없도록 제한을 걸립니다. 자연이란 말 쓰는 것은 생존하는 동안 인격체가 부여되는 것이고 사망하는 순간 시체는 물건이 돼버립니다. 법적으로 시체는 뭐라고요? 물건이에요. 시체는 물건인데 시신 팔아먹을 수 있을까요? 주문이에요. 시신 팔아먹을 수 있다 없다? 하나 둘 셋 팔아먹을 수 누가 삽니까 시신을 누가 산다고 시신 팔아먹어요? 시장 가게 되면 생선시장 가니까 고등어 동태 다 팔아먹고 있지만 다 죽었죠. 생선시장에선 사람도 팔던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사람은 제사의 목적이 되는 것뿐이지 시신은 장사의 목적이 될 뿐이지 불륜통물로서 거래가 금지가 됩니다. 장기나 해부용 그건 기증을 하는 거지 매매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헌혈도 헌혈을 합니다. 피도 팔아먹는 게 아니니까 매혈이 금지가 되어 있듯이 신체 일부나 장기 등은 기증의 목적이 되는 것뿐인 거지 거래될 수가 없으니까 거래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사망한다 등기 신청할 수 없고 사람만 있으면 등기 신청은 다 가능하니까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럼 과거의 법무사 문제에서 사망한다 뭐 출제한 적이 있으니까 사망한다 등기 신청은 못한다. 가볍게 참고하시고요. 법인의 경우는 이제 종류 불문하고 등기 신청은 다 가능합니다. 법인의 경우는 공법인, 사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불문하고 등기 신청은 다 가능해요. 그럼 이제 크게 문제될 것은 자연인과 법인의 경우는 없겠네요. 그럼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하냐? 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 요게 중요한 겁니다. 출제는 대부분 다 여기에서 출제를 합니다. 법인 안에 사단이 무엇이냐? 우리가 흔히 사단법인, 재단법인 같은 경우는 사람이 모인 단체가 사단법인, 대표적인 예가 사단법인 해병 전우회 이런 경우 이해하시면 되고, 재단법인은 주로 재물로 세운 단체가 있는데 학교재단 이런 경우 이해하시면 쉬워질 겁니다. 설립자가 학교를 세웠어요. 학교법인, 학교재단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재물로 세운 단체 재단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고, 그럼 사단, 사람 모인 단체가 법인을 만들더라. 사단법인이 된 것이며, 사람 모인 단체가 사단법인이고 재물로 세운 단체가 재단법인으로서 인정하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사람 모인 단체가 있고 재물로 세운 단체가 있는데 법인 등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법인 등기 안 했다는 얘기는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종류는 되게 많아요. 뭐 종중이나 문중이나 동창회, 친목회, 향후회 등등도 굉장히 많은 모임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느냐? 우리가 흔히 친목회를 만들었습니다. 친목회가 일심회라는 친목회를 우리가 만들었어요. 일심회라는 친목회를 만들었는데 명칭이, 그럼 우리 일심회라는 친목회 만들 당시에 법인 등기 했을까요? 친목회에서 안 했습니다. 법인 등기 안 했던 얘기는 이 일심회가 바로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일심회가 등기 신청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인데 논점이 조금 있습니다. 자, 그럼 등기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인정을 해줘요. 중요한 건 첫 번째는 명의는 누구 명의인지 신청은 누가 할 것이냐가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명의는 법인 안에 사단, 재단 명의로 등기 신청하는 것이 내용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일심회가 돈을 걷어서 이 빌딩을 샀습니다. 빌딩을 일심회가 구입을 하게 되면 일심회가 명의로 등기 신청할 수가 있도록 허용을 해요. 허용을 하는데 그럼 등기 신청하는 몸에 있어서 이 일심회 회원들이 다 몰려왔다가는 등기소가 정신이 없고 마비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등기 신청할 때만큼만은 다 오지 말고 일심회 대표자나 또는 관리인이 존재할 것이다. 대표자, 왜? 친목 회장이 있으니까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하는 것을 내용으로 해서 정리를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 1번이에요. 그래서 1번의 경우는 명의는 누구 명의이냐? 명의는 일심의 명의에서 법인 아닌 사단, 재단 명의로 등기 신청하는 것이 기본 개념이고, 신청은 누가 합니까? 신청은 대표자와 관리인이 신청하도록 제안을 하고 있으니까 이 두 가지 개념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 등기 신청할 수 있느냐?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이게 기본 개념이고, 명의는 누구 명의이냐? 법인 아닌 사단, 재단 명의다. 신청은 대표자와 관리인이 한다. 이렇게 잡고 넘어가시면 가장 큰 틀은 잡는데, 이게 조금 헷갈리니까 여러분 가입한 친목회를 한번 예를 들어 보세요. 제 가입한 친목회 1심에 이렇게 있다 가정하고 1심의 대표가 A가 있다 가정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건물을 매입하게 되면 등기는 누가 신청하느냐? 매입한 자는 1심이에요? 대표자 A예요? 1심회가 매입한 거죠. 명의는 1심의 명의로 등기하는 것이고 신청은 누가 합니까? 다 오지 말고 대표자 1인만 알아 해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게 정리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만 잘 정리하시고요. 또 참고할 것이 사원총회 결의서란 말이 나오는데 이 사원총회 결의서의 경우는 시험에 2번 나왔습니다. 언제 제출할 것이냐 이게 문제인데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 의무자일 때만 제출하도록 제한이 걸립니다. 언제 가져오시라고요?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 의무자일 때만 가져와라 해서 요게 이제 시험에 2번 나온 것이어서 요 명의는 누구 명의로 등기할 것이고 신청은 누가 할 것이냐가 여기서 2번 출제했고 그다음에 사원총회 결의서에서 2번 출제해서 최근에
이 법인은 사단만 4번 출제했으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서 이거 기본적으로 꼭 잡고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등기 신청할 때 차연인 등기 신청할 수 있고 법인 등기 신청할 수 있더라. 이거 크게 문제될 것은 없어요. 출제한다 할지라도. 그럼 문제될 만한 것이 어떤 것이 있느냐? 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 쪽에서 출제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중요한 것이 신청을 누가 했을까요? 대표자와 관리인. 그럼 대표자와 관리인의 경우도 등기 기록에 기록할 것이냐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 대표자와 관리인의 경우도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등기부에도 기록하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까지를 참고를 하셔야 돼요. 왜 그러느냐? 법인의 경우는 법인등기부가 존재합니다. 그 법인등기부상에서 대표가 누구인지 확인할 길이 있어요. 하지만 법인 아닌 사단, 재단 같은 경우는 법인등기부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대표자가 누구인지 관리인이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등기부에 기록하는 것이 내용이 되므로 요 3가지의 경우는 빠짐없이 잘 정리하시면은 나중에 공부하고 또 시험 볼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잘 정리해서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인정 여부에 대해 문제되는 경우에서 등기할 수 없는 경우, 적격을 부정하는 경우가 몇 개가 나와요. 부정하는 경우가. 네, 부정하는 경우에 4명이 나오는데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공부가 진행이 되면서 기출문제집을 쭉 살펴보게 되면 거의 매회 나오는 것이 이 부분이어서 문제되는 경우 다른 말로 부정하는 경우가 4명이 나옵니다. 이 4명 같은 경우는 등기 신청할 수 없다요. 없는 자격이 4명이 정해지는데 처음 나온 것이 태아. 태아는 대법원 판례 입장에서 등기 신청을 부정합니다. 우리가 뱃속에는 애기를 태아란 말 썼는데 재배 보지 마시고 운동해가지고 배가 좀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아직은 좀 나와 있어요. 근데 옛날 젊었을 때처럼 들어가진 않더라고요. 그냥 건강 유지처럼 운동하고 있는데 여러분 운동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운동에서 감기는 걸리더라고요. 어쨌든 감기 조심하십시오. 자, 태아는 우리 대법원 판례 입장에서 뱃속에 있는 아기를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태아를 만약에 사람으로 보자는 설이 있고 보지 말자는 설이 나눠지고 있어요. 현재 학자들이. 많은 학자들의 경우는 이제 뱃속에 있는 아기도 사람으로 볼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의료기술이 발달이 되니까 태아가 살아나올 수 있는 확률이 훨씬 크기 때문에 이제는 태아도 사람으로 인정할 시기가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판례 입장에서는 태아를 사람으로 인정하게 되면은 법률적으로 복잡해집니다. 아주 복잡해져요.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태아는 출생하기 전까지는 사람으로 보지 않겠다가 판례 입장이 되므로 태아는 산모의 신체 일부로 보는 것이 판례 입장이 됩니다. 독립된 법인체로 인격체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등기 신청할 수가 없어요. 없는데 그럼 태아가 어떻게 등기합니까? 출생한 이후에는 상속 등기를 경정한다가 판례 입장이에요. 그럼 대법원 판례 입장에서 태아 등기할 수 없다라고 결정을 내렸으니까 그럼 태아가 나중에 태아나 등기를 어떻게 등기할 것이냐 이 문제까지 내려줘야 됩니다. 태아는 사람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몇 개 부분만은 사람 인정받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다른 말 개별적 보호주의란 말 쓰는데 일반인하고 똑같이 인정하겠다 일반적 보호주의란 말 사용을 하고 아니다. 태아는 일반인과 똑같지 않으니까 개별적인 사항만 보호한다는 개별적 보호주의로 나눠집니다. 우리 판례는 개별적 보호주의를 취하는 것이 판례 입장이 되어서 태아는 일반인과 다르게 몇 가지 부분만 인으로 인정받아요. 그 중에 하나가 상속권 인정이 됩니다. 태아 등기할 수 있다는 얘기는, 상속받을 수 있다는 얘기는 이 집에 대해서 갑이란 자가 있고 갑의 배우자, 처가 있고 자식이 이렇게 2명, 총 4식구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인구 절벽이라는 말 쓰면서 인구가 감소한다는 얘기를 씁니다. 감소한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제 친구도 안타깝게 사망을 했고 집안 내 형님도 돌아가셔가지고 초상을 치르러 가봤더니 우리가 보통 3일장을 치르는데 그쵸? 근데 요즘에 화장장에 자리가 없어가지고서 부득이 4일장 치르더라고요. 화장장이 밀려가지고서. 지금 연세 드신 분이 많은 이 노령화시에 들어오니까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반대로 소아과 병원으로 죄 없어지고. 왜? 애들이 없으니까. 근데 반면에 이 화장장이나 요양병원은 엄청나게 늘어있어서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이것도 세상이 지금 어떤 문제가 또 더 크게 발생할 것 같아요. 미국 같은 경우 어떻게 했나요? 옛날에 인구를 채우기 위해서 이민을 막 받아주지 않았었나요? 우리나라도 막 가서 이민 가고 막 살았었는데
우리도 그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지금. 인구가 너무 감소가 되니까. 어쨌든, 이런 상태에서 인구가 절벽이 생기다 보니까, 우리 애 하나 더 갖자 해서 세 번째 애기를 가져요. 세 번째 애기가 요 보라 색깔이 태아입니다. 뱃속에 있는데, 전 여기 강의할 때 제일 힘들어요. 이 살이 별로 안 좋은 상황이어서. 이렇게 오붓하게 네 식구의 태아까지 같이 살고 있다가,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얘들아 미안하다. 갑이 사망을 합니다. 아, 안쓰럽죠? 하지만 살을 들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들었습니다. 사망했을 경우 상속은 누가 받을까? 상속받는 사람은 요 파란 색깔 자식 요 세 명만 상속받는 것이 아니라 태아도 상속권이 있어서 총 4명이 상속을 받습니다. 오호, 태아 상속을 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태아를 등기할 수 있다 없다? 등기할 수 없다. 등기할 수 없으니까 등기할 때는 태아를 제외하고 3인의 상속 등기를 먼저 합니다. 등기를 했어요. 등기한 다음에 나중에 이 태아가 출생을 합니다. 출생을 하게 되면 이제 등기할 자격을 갖췄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등기 시점이 여기에 등기 시점이 정해져 있는데 태아가 취득한 것이 언제냐가 문제예요. 태아가 취득한 시기는 등기한 후에 취득했나요? 등기 전에 취득했나요? 등기한 후가 아니죠. 상속은 이미 받았으니까. 상속이 이미 받은 상태인데 등기 못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등기 완료되기 전에 4인 상속받는 걸 3인에 등기했으니까 여기에 등기 완료 전에 잘못된 것이 있으니까 그렇죠. 출생 후에는 4인의 상속 등기로서 이 등기를 경정 등기한다가 판례장이 되어서 여기까지가 마지막이 됩니다. 그래서 공부가 이제 처음에 공부할 때는 태아 등기할 수 없다까지 이렇게 파악하고 넘어가시는데 진행이 될 경우 태아는 그럼 출생한 후에 등기할 수 있더라. 어떤 등기를 합니까? 물어봤을 때 출생한 후에는 상속 등기를 경정 등기한다까지 공부하고 넘어가시면 태아 문제에 대해 더 이상 나올 것이 없습니다. 첫 번째, 태아 등기할 수 없다 기억하시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이 민법상 조합, 출제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민법상 조합이라고 칭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조합과는 서로 상황이 달라요. 민법상 조합의 뜻은 민법에는 나오는 계약이 총 15가지의 계약이 법에 실려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계약이 뭐 매매, 그 다음에 뭐 교환, 증여, 임대차, 사용대차, 소비대차, 고용, 위임, 임치, 현상광고, 여행계약, 그 다음에 조합계약, 종신정기운계약 이런 식으로 해서 계약이 쭉 15가지가량이 쭉 명시가 돼요. 맞나요? 15가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 하나 빠진 게 있네요. 하나 빠진 게 어떤 게 있을까? 이따 가정하고. 어쨌든 이 민법상 조합도 이제 계약 중에 하나인데 민법에 이렇게 전용 계약해서 15가지 계약이 법에 실려 있습니다. 그럼 조합이란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농협협동조합과는 다른 개념이에요. 그럼 조합은 어떤 계약이냐? 우리가 흔히 매매 계약일 경우는 어떤 계약을 의미하더라? 매도인과 매수인이 팔고 사기로 약정하는 계약이 매매 계약. 교환 계약은 물건끼리 바꾸는 계약, 증여계약은 공짜로 주는 계약, 이렇게 나눠지는 계약 내용이 있는데, 그럼 임치 계약은, 임대차는 대가 주고 물건을 빌리는 계약, 사용대차는 대가 없이 빌리는 계약, 소비대차는 빌려와서 물건 없어지는 거, 돈 같은 거죠. 금전, 소비대차. 그 다음에 고용계약, 위임계약, 임치계약, 현상 광고계약, 그 다음에 화해계약도 있네요. 화해계약이 있고, 그 다음에 조합계약이 있으며 종신정기계약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정해져 있는데 15가지 정해져 있는데 이 조합계약은 어떤 계약입니까? 물어봤을 때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해서 동업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을 조합계약 그럽니다. 자, 제가 여러분의 청약합니다. 청약을 해요. 여러분 저랑 같이 1억 자본금 2억 출자해서 총 2억 원으로 식당 같이 동업하실래요? 라고 제가 제안을 했어요. 아이 싫어도 대답하셔야 대화가 되잖아요. 다시 저랑 같이 1억씩 내가지고서 식당 동업하실래요? 오케이 라고서 대답했을 때 우리는 2명 이상이 동업하기로 합의를 받습니다. 이게 바로 조합계약이에요. 그럼 여러분과 저하고 동업하기로 식당 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는데 뭐 건물 산 게 있나요 아직? 없죠. 산 게 없어서 등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조합 자체 등기할 수가 없다. 없는데 문제는 여러 번호 조합하고 식당 하려고 상가를 구입했을 때 이 소유권이 무엇이냐? 소유권은 합의로 인정한다가 민법상 내용이자 판례 입장이 되어서 요것도 주의하셔야 돼요. 그럼 태아 등기할 수 없고 민법상 조합 등기할 수 없더라. 기억하시고 세 번째 학교 등기할 수 있느냐? 학교 등기 신청은 못합니다. 학교 등기 못하는 것이 차이점인데 학교는 일체 등기 금지돼요. 공립학교이든 사립학교이든 학교 명의 등기는 일체 허용하지 않습니다. 먼저 공립학교의 경우는 어떻게 등기합니까? 대표적인 공립학교가 서울대학교 등기는 국가 앞으로 등기하는 것이 내용이고 공립학교 등기할 수 있습니까? 다녀보시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공립이 많이 있는데 공립학교는 등기함에 있어서 지자체 앞으로 등기하는 것이 내용이고 사립학교는 학교 법인까지 등기하는 거지 일체 학교명에 등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학교 등기 허용하지 않는다 기억하셔야 될 부분이며 자, 그 다음에 이제 읍면 동리 등기할 수 있느냐? 읍면 동리 등기 인정하지 않는데 우리가 흔히 공법인의 경우를 얘기를 해요. 공법인의 경우는 국가 등을 의미하는데 국가 등기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등기할 수 있다 없다. 배웠나요? 안 배웠나요? 국가 등기할 수 있다고? 안 배웠어요? 아이 큰일 날 소리 하시네. 여기서 공립학교 국가 앞으로 등기합니다. 설명드렸으니까 국가 등기할 수 있어야겠죠. 당연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 경기도, 광역자치단체, 또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등기 신청 당연히 가능해요. 요거 지울게요. 시도로 들어갑니다. 광역자치단체에서 시도 등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 군, 구도 등기 신청은 허용을 해줍니다. 다 등기할 수 있는 것이 내용인데 문제는 읍면 동리는 등기할 수가 없다가 됩니다. 왜? 자치단체가 아니니까. 그래서 국가나 시도, 지자체는 등기할 수가 있도록 허용을 해요. 하지만 읍면 동리의 경우 등기 신청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치단체가 아니니까 못하게 되어 있는데 단서가 있습니다. 다만 마을부락인 동리의 경우는 주민을 구성원으로 하여 법인 아닌 사단을 세운 경우는 등기할 수 있다가 판례 입장이 되어서 여기까지가 내용이에요. 이 말 뜻이 무엇이냐? 우리가 상계동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상계동은 등기할 수가 없습니다. 등기할 수가 없는데 상계동 주민들이 돈을 걷어서 마을회관을 신축을 했습니다. 이 마을회관이 누구 것이냐? 상계동 주민들 거예요. 주민들이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법인 아닌 사단을 만들었는데 이 사단 이름이 바로 상계동이라는 얘기입니다. 이해 갔어요? 다시 여러분하고 저하고 상계동 주민들인데 10,000원씩 걷어가지고서 마을회관을 지은 경우에 이 마을회관 등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건물이니까. 등기를 하는데 누가 앞으로 등기하느냐? 마을 주민 전체를 다 등기할 수 없으니까 마을 주민 전체를 하나의 단체로 만드는 겁니다. 법인 아닌 사단을 만드는 다음에 이 주민들의 단체 이름이 바로 뭐다? 상계동이라고 지은 겁니다. 그래서 등기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가 판례 입장이 되어서 요 세부적인 사항은 가볍게 보시되 지금 처음이니까 제가 색깔칠한 거 요거만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태아 등기할 수 있다 없다. 태아 등기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민법상 조합 등기할 수 없더라. 조합자 붙은 거 그럼 다른 조합은요. 농협, 축협, 수협, 공법상 배우시는 재개발조합, 재건축조합, 영농조합, 노동법상 노동조합 등기 신청 다 가능해요. 다 가능하되 조합자부터 못하는 하나가 바로 민법상 조합 등기 못하게 돼 있으니까 딱 따서 기억하고 넘어가시기를 바라고 학교 등기 일체 못하게 돼 있더라. 학교는 3개로 나눠서 공립학교 등기 신청은 누구 앞으로 하더라? 국가 앞으로. 그 다음에 공립학교는 지자체 명의로 등기하게 돼 있으며 사립학교 학교 법인 앞으로 등기한다까지 3번으로 넘어가시고 행정구역상 읍면 동리 등기할 수 없다까지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출제가 워낙 잘 나오는 부분이 되어서 공부할 때 포인트가 어디이냐 조금 올라가시게 되면 요 2가지죠. 법인 아닌 사단, 재단 등기하는 방법, 그 다음에 또 하나 적격 여부에 대해서 부정하는 케이스, 요 2가지만큼만은 우리 시험이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 처음 공부할 때 많이 써먹을 용어니까 잘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이번 시간에 대해서 배우신 내용은 정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이 2가지만 잘 정리하고 넘어가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요거 등기할 방법 꼭 기억하시고 등기할 수 없는 제한 사유 4명 잘 파악하시면
큰 틀 잡은 것이며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 공부 진행하면서 하나씩 이해하고 넘어가셔도 충분하니까 이 두 가지만 꼭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이번 시간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책은 뭐 얼마 못 나간 것 같지만 내용이 워낙 중요한 사항이 많이 숨어 있으니까 한번 꼭 정리하고 넘어가실 부분이며 다음 시간 등기 신청일부터 해서 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배우신 내용 중에서 이제 등기 신청함에 있어서 능력을 어디까지 가질 것이냐 능력 파악 잘 하셔야 되고요. 의무자가 가질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 둘 다 가져야 한다. 권리자는 의사 능력만으로 가능하다 꼭 기억하고 넘어가셔야 될 것이고 법인 안에 사단과 재단 등기하는 방법하고 적격을 부정하는 경우에서 태아, 민법상 조합, 학교, 읍면 독립까지 꼭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다음에 공부할 때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이번 시간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신청인 파트부터 해서 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